20층 건물이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08년 일본 도쿄 1300만 인구 도심 한복판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60m 높이의 고층 빌딩이 폭발음도 없이 먼지 구름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죠. 월요일엔 20층이었던 건물이 수요일엔 19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엔 17층, 한 달 후엔 12층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에서 무너지는 대신 아래로 내려가는 독특한 철거 방식이었죠. 그런데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같은 규모의 건물 철거에서 철거 방식 선택 실패로 인한 막대한 추가 비용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 소송, 공사 중단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흔한 철거 방식 3가지와 그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파 공법입니다. 폭약으로 건물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방식이죠. 견적서만 보면 가장 저렴합니다. 실제로 철거 자체 비용은 다른 방식 대비 30%에서 40% 낮게 나옵니다. 하지만 도심에서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폭발로 인한 진동이 주변 건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진동공해라고 부르죠. 반경 수백 미터 내 건축물에 미세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바로 민원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국내 여러 재개발 현장에서 발파 철거 후 주변 건물 균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배상 금액이 수억 원대에 달하는 경우도 있죠. 더 큰 문제는 공사 중단입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공사가 멈추고 그 기간 동안 금융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몇 개월만 지연돼도 수천만 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건물 꼭대기에 중장비를 올려 위에서부터 부수는 방법이죠. 가장 일반적이고 검증된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20층 건물 기준으로 평균 6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됩니다. 건물 전체를 보호막으로 감싸야 하는데 고층 건물일수록 보호막 설치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한 분진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에서 콘크리트를 부수면 먼지가 대량으로 발생하죠. 살수시설을 가동해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고 주변 상가나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민원 대응, 보상 협의, 이 모든 과정이 공사 기간을 늘리고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는 대형 장비 동원 방식입니다. 60m가 넘는 초대형 굴삭기를 투입하는 방법이죠. 빠르고 강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장비 운용 비용이 일반 장비의 5배에서 10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숙련된 기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죠. 더 큰 문제는 안전 리스크입니다. 대형 장비 특성상 정밀한 제어가 어렵고 미숙한 조작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장비 철거 중 건물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붕괴하며 인접 건물을 손상시킨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전통적인 철거 방식들은 각각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초기 견적이 저렴해 보여도 나중에 터지는 추가 비용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다시 2008년 도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대형 건설사 카지마는 건설한 지 35년이 지난 20층 본사 건물을 철거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위치였죠. 사방이 고층 빌딩으로 빼곡히 둘러싸인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발파는 주변 피해 위험이 너무 컸고 탑다운은 작업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카지마는 3년간의 연구 끝에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컷앤다운 공법이죠. 핵심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위에서 부수는 게 아니라 1층부터 해체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1층을 없애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여기에 이 기술의 천재성이 있습니다. 혁명적인 3단계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1단계, 기둥을 자르고 유압자키로 건물을 둡니다. 1층 기둥들을 정확히 70cm씩 절단합니다. 그 자리에 특수 제작된 대형 유압자키를 설치하죠. 이 자키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자키 하나가 견디는 하중이 800톤에서 1200톤입니다. 전보 제트기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죠. 카지마의 20층 건물에는 총 24개의 대형 유압자키가 설치됐습니다. 건물 전체를 이 자키들이 떠받치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요. 2단계, 2층을 체계적으로 분해합니다. 자키가 건물을 지탱하는 동안 2층에서는 조용하고 체계적인 해체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존 철거 방식은 건물을 그냥 부숴버렸죠. 하지만 컷앤다운 공법은 마치 공장 생산 라인처럼 작동합니다. 내장재, 철근, 콘크리트를 하나하나 분리합니다. 재활용 품목을 20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재활용률 90%를 달성했습니다. 기존 철거 방식의 재활용률이 40%에서 50%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죠.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절감되는 겁니다. 3단계, 건물을 한 층 내립니다. 2층 해체가 끝나면 24개의 유압자키를 동시에 움직입니다. 어떻게 동시에 움직일까요? 광섬유 통신으로 연결된 중앙 제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각 자키의 하중과 수평 밸런스를 모니터링합니다.
만약 어느 한 곳이라도 하중이 초과되거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완벽한 안전 시스템이죠. 그렇게 건물 전체가 정확히 한 층 높이만큼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제 원래 3층이었던 곳이 2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2단계로 돌아갑니다. 20층, 19층, 18층, 17층 건물이 점점 땅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은데 안전한가요? 카지마는 이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건물 중앙에 약 90cm 두께의 콘크리트 내진 벽, 일명 코어홀을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철사로 된 하중 프레임과 연결되어 지진 발생 시 건물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추가로 코어홀 모서리에는 모서리 보강용 철제 부재를 설치해 지진 시 건물의 수평 흔들림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부재들이 건물 사이 빈 공간을 메워 안정성을 확보하는 구조죠. 일본의 까다로운 내진 설계 기준을 모두 통과한 시스템입니다. 실제 결과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철거 기간은 단 4개월, 기존 방식 대비 작업 기간을 20% 단축했습니다. 소음은 약 60dB 이하로 유지되어 일반 대화 수준에 불과했죠. 분지는 건물 외부로 거의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재활용률은 90%, 업계 평균의 거의 2배입니다. 민원은 0건, 사고도 0건, 추가 배상도 0원이었습니다. 카지마 건설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철거 현장 바로 옆 카페에서 사람들이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혁명적인 공법은 이후 일본 소카시, 신주쿠 등 다른 고층 건물 철거에도 적용되었고 세계 건축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건물 철거는 단순히 낡은 것을 부수는 작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건물의 시작이고 여러분 자산 가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해외 선진 사례가 증명합니다. 올바른 철거 방식은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민원을 예방합니다. 반대로 잘못된 철거 방식은 어떨까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공사 지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처음 아끼려던 돈의 몇 배를 잃게 됩니다.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단순히 견적이 저렴한 업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전 과정을 책임지는 진짜 전문가를 선택할 것인가? 건창은 30년간 건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왔습니다. 건창종합건설은 단순 시공사가 아닙니다. 철거 계획부터 설계,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종합건축 파트너입니다. 특히 도심 지역 노후 건물 철거와 다가구 상가주택, 신축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으로 건축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건물 철거를 계획 중이시라면 단순히 견적만 비교하지 마십시오. 업체의 과거 실적, 기술력, 안전관리 시스템, 사후 관리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건창의 전문 컨설턴트와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현장 조사, 최적의 철거 방식 제안, 투명한 비용 산출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상담 문의는 영상 설명란의 연락처를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건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건축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